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문자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유아에 대한 읽기, 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일상생활에서 글의 모양과 기능에 대한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감으로써 발달해 갑니다. 즉, 일반적으로 문해란 읽고 쓰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의 관점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영리하는 관련 맥락 안에서 문해를 습득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해 능력은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면서 문자 언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행동인 책이나 문자에 대한 관심, 책을 들고 읽는 척하는 모방 행동, 끼적이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문해 행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유아에 대한 읽기 쓰기가 조금 편안하게 되도록, 또 아이들 스스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또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판이나 신문의 광고, 자주 접하는 과자 상자, 이런 환경 인쇄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경 속에서 글과 글자에 대한 기능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읽어주는 동화책의 내용이 글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문해를 형성해 나가는데, 문해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상황일까요? 결국은 탈맥락적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빠 사진을 보면서 아빠라는 글자를 읽는 것은 상황적인 언어 사용이죠. 그런데 사진 없이 아빠라는 글자를 읽는 것은 탈상황적 언어 사용입니다. 자, 이렇게 탈상황적 언어 사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온다. 이게 이제 문해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의 어떤 읽기 쓰기 과정들을 우리 영유아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영유아는 책을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접하면서 글자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읽을 때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책을 넘기는 방향 등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나 자주 접하는 과자 봉지 등에서 익숙한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죠. 초기의 읽기는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막연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관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읽기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림 중심의 읽기에서 문자 중심의 읽기로 옮겨가면서 읽기가 발달해 나갑니다. 슈츠비는 영유아의 읽기 발달 단계를 그림 중심의 읽기와 문자 중심의 읽기에 따라 분류하였는데요. 이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림 중심 읽기를 보면 이야기 형성 전 수준과 이야기 형성 수준이 있습니다. 이야기 형성 전 수준은 가장 미숙한 수준의 읽기 행동으로 그림 명명하기, 그림에 대해 말하기, 그림의 동작 따라하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야기 형성 수준을 보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점차 문자 중심의 읽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자를 보지 않고 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요, 읽기와 이야기의 읽기가 혼합된 형태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기억에 의존하면서 문어식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문자보다는 아직도 그림이나 또 어떤 단서를 가지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읽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문자를 보며 부분적으로 읽기 수준의 단계를 내려가 보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죠. 이때는. 그렇지만 아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아는 단어 글자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읽어내리는 그런 수준의 문자 중심의 읽기의 단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문자 읽기 수준, 이제는 대부분의 문자를 알게 되어서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읽기 수준은 거의 초등 전, 그러니까 학령 준비하는 한 7세 후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조금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영아기 읽기 발달 특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환경 인쇄물, 두 번째는 그림책 읽기, 세 번째는 공동의 주의 집중, 네 번째는 정서적 행동입니다. 첫 번째 영화기 읽기 특징에 다양한 환경 인쇄물이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 인쇄물은 다양한 환경 인쇄물은 중요한 언어 발달의 매개체가 됩니다. 즉 환경 인쇄물 속에서 살아가는 영화는 자연스럽게 장난감 포장지, 과자 상자 등이 인쇄된 글과 접하게 되죠. 특별히 의식하진 않지만 이렇게 노출된 환경 인쇄물의 그림과 글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책 읽기입니다. 영화기에는 양육자와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문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게 책은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놀잇감이며 동시에 표지 설명, 문장 읽어주기, 함께 그림 보기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글과 그림과 관련된 관련 내용들, 인쇄물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어린 영화는 말없이 그림을 응시하다가 또 쳐다보다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림의 명칭을 이야기하거나 그림에 대한 질문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공동의 주의 집중입니다.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영화의 책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감을 가진 양육자가 영화와 함께 읽는 행동은 영화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때 그림책은 영화와 성인의 한 주제에 대해서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행동입니다. 영화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매우 매력적인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대고 스킨십하면서 매우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부모 또는 친근한 사람과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책 읽기가 즐거운 활동임을 알아가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읽는 동안에 무릎에 앉거나 기대는 등의 정서적인 행동은 읽기 활동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책 읽는 과정 안에서 정서적 행동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책 읽기의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기 읽기 발달의 그림책 읽기 발달입니다. 영화의 책 읽기를 연구한 램과 패커에 의하면 영화는 약 3개월경에는 단순히 책을 응시하다가 5개월경이 되면 손으로 지적하는 것을 따라가 보고 9에서 15개월경에는 지적해주지 않아도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잘한 1세 영화는 성인이 책을 읽어줄 때 읽어주는 것과 일치하는 그림을 바라봄으로써 단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하기,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명명하기, 책 옹알이,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 만들기,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이야기 꾸며 말하기, 단어와 구절을 기억하며 말하기가 1세 때 보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경에는 영화는 스스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그림책을 보고 책의 내용을 비슷하게 꾸며 말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기억하여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책옹알이, 즉 책을 보고 뭐라고 혼잣말 하듯이 옹알옹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책옹알이를 하고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 만들기,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이야기 꾸며 말하기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아기 읽기 발달입니다. 유아기 읽기 발달 특징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서에 의한 읽기, 두 번째 반복적 읽기, 세 번째 맥락에 의존한 읽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읽기 특징인 첫 번째 단서에 의한 읽기입니다. 읽기 초기에 유아는 그림책이나 과자 포장지에 쓰인 명칭을 맥락에 의존해서 단어를 찾아 읽습니다. 유아는 자신에게 친숙한 맥락 속의 글자들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하는 환경 인쇄물, 간판,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부터 단서를 찾아내서 읽는 것입니다. 현대 아파트에 살면 현대 아파트가 의미 있는 것일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 새우깡, 꽃갈콘이 그 예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 읽기입니다. 유아의 읽기 발달에 있어서 반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유아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반복하여 읽은 경험은 유아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며 어휘의 다양한 사용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세 번째, 맥락에 의존한 읽기입니다.
유아는 책이나 인쇄물을 읽을 때 맥락에 의존하여 읽습니다. 교실에 붙어있는 친구의 이름이나 영역 표시 등의 글씨를 읽고 책을 읽을 때에도 성인이 읽어준 경험에 기초하여 추측하여 읽습니다. 때로는 매우 정확하게 문장을 기억하여 읽기도 해서 문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문자의 모양을 인식하여 통으로 글자를 읽기도 하고 단어에 익숙한 일부의 단어를 토대로 읽기도 합니다. 즉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로 쓰인 글씨가 사진기라고도 읽기도 하며 우위를 통문자로 인식하여 읽지만 손가락으로 거꾸로 짚으며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포함하여 있는 글자를 발견하고 내 이름 이 뭐뭐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이들은 의존하면서 맥락에 의존하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유아기 이야기 읽기 발달입니다. 3세경에는 유아가 쓰기와 다른 인쇄글자 유형을 구별하고 인쇄글자가 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4세경에는 주변 환경의 인쇄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글자와 글자 이름과 같이 인쇄글자의 신호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5세 유아는 몇 가지 읽을 수 있고 읽기 과제를 논의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유아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사건의 기승전결과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는 이야기의 순서나 인과관계의 흐름을 이해하여 장면의 순서를 추론할 수 있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책 읽기 경험은 이런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3, 5세의 유아의 읽기 발달은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 만들기, 의미가 비슷하게 꾸며 만들기, 또 단어와 구조를 암기하여 이야기하기가 나타나면서 글자와 읽을 수 없어, 난 못 읽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유아 시기의 읽기는 노출 기회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맥락적인 문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의 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발달 역시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보편적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끼적이는 활동에서부터 점차 표준화된 형태로 글을 쓰어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의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해 보면서 이제 완성된 쓰기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번호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쇼핑 가기 전에 마트 가기 전에 무엇을 살지를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는데 약도를 그려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쓰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맥락 안에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부모는 어떤 것을 해주셔야 하냐면 아이들이 끼적여 놓은 그림의 내용을 받아주는 것, 또 의미 있게 쓰는 활동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쓰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을 본인이 말한 것을 써주는 것,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쓰기 발달은 말하기, 듣기, 읽기가 함께 통합적으로 발달하면서 언어를 구성하는 음소, 형태소, 의미체계, 구문체계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1단계 어떻게 쓰기 발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낙서하기죠. 거의 글씨라고는 볼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절된 낙서하기, 소근육에 좀 힘이 붙어서 조금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하위 1단계는 수직선 형태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수평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낙서 명명하기인데요. 본인이 낙서를 한 후에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영화기 때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4단계, 한두 개의 자형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영화기에 많이 나타나는 단계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 정도 쓰는 거, 기억,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단계는 여러 줄의 글처럼 보이는 쓰기 단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로 막 글자는 아니지만 글자처럼 본인이 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6단계는 창의적인 글씨 쓰기 단계입니다. 글씨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형을 조합해 놓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6단계.
자, 그러다가 7단계 글자 쓰기 단계가 옵니다. 천천히 자음 모음을 붙여서 글자를 쓰게 되는 단계. 8단계는 단어 쓰기 단계입니다. 합의 1단계를 보면 불완전한 단어 쓰기, 합의 2단계는 표준 단어 쓰기. 자, 9단계로 접었으면 문장 쓰기 단계로 들어오는데요. 하위 1단계는 불완전한 문장 쓰기, 하위 2단계는 표준 문장 쓰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 9단계로 쓰기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을 영유아 발달 단계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영아기 때는 여기까지다, 유아기 때는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아이들마다 단계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의 영아의 쓰기 특징입니다. 첫 번째, 쓰기와 소근육 발달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우선 영아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그려지는 결과물에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소근육 발달에 의해서 조절되어 가는 것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데요. 따라서 끼적이기가 맨 처음에 조절되지 않은 끼적이기였다가 정교한 끼적이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소근육 발달과 쓰기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숟가락, 포크 사용하는 일상적인 경험, 다양한 소근육을 이용하는 놀잇감, 조작 활동 경험, 또 스티커 떼었다 붙였다 하는 활동을 통해서 쓰기 발달을 돕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쓰는 모습의 관찰입니다. 영아는 부모나 큰아이들이 무언가 쓰는 행동을 관찰하면서 쓰기 기능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마트에 갈 때 필요한 목록을 적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경험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아가 그린 그림이나 글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그 밑에 적어주면서 쓰기를 통한 상호작용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부여입니다. 영아는 자신이 쓰거나 그린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영아가 그려놓은 혹은 또 써놓은 그런 어떤 것들이 완전한 글자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 않지만 점차 끼적인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여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좀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보면 아이들이 알아볼 수 없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나 끼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이름을 붙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은 곧 쓰기가 표상과 상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아의 쓰기 발달입니다. 끼적이기인데요.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영아는 주로 필기도구를 주먹으로 쥐고 가로선, 세로선, 타원형을 휘갈겨 쓴 어떤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아직 글자와 그림이 구분이 안 되고 선에 힘이 생기고 더 고든 선을 그리기도 하지만 타원형 형태의 연속적인 선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전된 끼적이기인데요. 이 시기는 한 18에서 24개월 정도에 해당하고요. 조금 더 끼적이기가 힘이 있고 선명해지고 연속적인 선이 나타나서 원이 아닌 독립된 원, 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끼적인 것에 대해서 명명하거나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림 끼적이기와 글씨 끼적이기가 다르게 표현되는데, 글씨는 짧은 선으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림은 크고 대담해지고 휘갈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음절 하나에 자국을 표시하고 긴 말은 길게, 짧은 말은 짧게 그리며 음절수와 표시와의 관계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글자 쓰기의 출현인데요. 2세 말에서 3세 대부분 영아는 두 가지 형태의 쓰기인 그림 그리기와 끼적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글자 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무렇게나 끼적이는 무작위 글자 어떤 줄과 비슷한 낱말들이 번갈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름이 있는 낱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하는 등 다양한 글자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아의 쓰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이름 쓰기인데요. 특히 많은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써보려고 시도하고 쓰여진 것을 보는데, 이는 그를 끼우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단어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과 글자의 형태,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 등과 연결하는 쓰기 발달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이름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같은 성씨의 이름을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유아는 경험에 의존하여 자신의 끼적이기나 쓰기 흉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아의 쓰기 활동을 살펴보면 자신이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말로 내용을 설명하여 보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기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글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3, 4세 정도 된 그 유아는 자기 이름이 있는 자모음들을 쓰면서 글자의 규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가족 이름, 자신의 아는 글자 등을 여러 가지 형태의 종이나 칠판,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는 도중에 받침이나 모르는 글자를 써달라고 하거나 묻기도 하고 자신이 쓴 글자를 읽어보며 수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써주기보다는 종이에 써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 쓰기도 하죠. 문장 쓰기 초기에 띄어쓰기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구두점, 이렇게 문장 마지막 쓰는 점 딱 하나 찍는 이런 문장부호 등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상의 오류도 나타납니다. 유아 쓰기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거꾸로 쓰기, 그다음에 글자 크기가 다르게 쓰기,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등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아는 아직 시각적인 기억이 제한적이고 방향 감각과 눈과 손의 협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달상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더 커 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의 쓰기 발달입니다. 유아의 쓰기 발달에서 발명적 철자는 끼적이기나 그림, 글자줄이 여러 글자줄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마음대로 좀 조합하는 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딱히 글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본인이 조합해서 마음대로 조합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글자라고도 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발명적 철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사글자입니다. 3, 5세의 유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쓰기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쓰는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씨와 유사한 글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글씨는 아니지만 글씨와 비슷한 것들, 세모에다가 아 쓴다든지, 그죠? 이런 글자가 아닌 것, 비슷한 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요 시기가 또 오고요. 세 번째, 실제 글자, 유사 글자, 발명적 글자가 혼재하게 됩니다. 점차 모방에서 창작 형태로 변하고 실제 글자, 유사 글자, 발명적, 상징적 글자 등을 혼재해서 쓰게 되는데 3세에는 가로순 쓰기가 가장 많이 보이고 쓰기의 개인 차가 굉장히 심하면서 4세경에 되면 끼적이기는 거의 사라져가고 단어 쓰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5세 정도가 되면 단어 쓰기 이상 문장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